다이어리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토요일 오후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아니라 지금 오후 4시가 넘어간 시간 제가 거리대를 보고 있습니다. 거리대의 다육이들도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지만 제 집 앞에 화단에 저 단풍 좀 보세요. 어찌나 예쁘게 물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물이 드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많은 일교차 때문에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저렇게 한꺼번에 예쁜 색감으로 확 물이 들더라고요. 이 단풍이 물이 드는 사이에 옆에 있는 대추나무들은 전부 다 옷을 홀랑 벗었습니다. 앞에 산도 지금 거의 다 나무 잎이 전부 다 졌어요. 이제 휑한 계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선은 가장 먼저 거리대 철수는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겨울 분갈이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또 이제 겨울의 통풍과 햇빛 보존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사실 어제 오늘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일순간 걱정거리, 다음 주 한파가 몰려온다는데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이제 영하로 계속해서 다음 주 계속 영하로 지금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지만 항상 그 매일매일의 일기예보의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맞게 응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준은 낮 기온이 이제 영하로 내려갈 때에 거리대를 다 철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모두 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온도가 상시 너무 낮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동해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 기온은 영상이고 밤 기온만 잠깐 영하로 내려간 때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때는 조금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최저 기온이 보통은 새벽 6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최저 기온을 딱 찍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최저 기온의 온도가 대략적으로 뭐 2시간 정도만 뭐 영하로 내려간다. 그래도 사실 다육식물이 꽁꽁 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하여서 뭐 얼음이 얼 정도로 되려고 하는 그런 날씨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서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또 괜찮거든요. 물도 얼음도 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다육이들도 또 그렇게 쉽게 얼지는 않아요. 다육이들이 일반 관엽식물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내한성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내한성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건 다음 주에 이제 최저 기온이 일주일 내내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거리대 철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철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철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냥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육식물이 왜 관엽식물에 비해서 이렇게 내한성이 좋은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육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예전에도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이 초록이 진짜 왜 들에 나는 1년생 잡초 혹은 곡식들을 보면 추우면 다 꼬실러져서 죽고 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보다가 이 다육이가 그런 추위에도 견딘다는 게 처음에는 엄청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철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철나무, 그러니까 상록수들, 1년 365일 상록수 잎을 가진 나무들을 생각하면 그 나무들이 영하에 어떻게 견디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육식물이 약간, 그러니까 내한성이 조금 강한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록수를 볼 때는 그래 소나무 그다음에 사철나무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그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 다육이가 어느 정도 냉해에 견디고 얼었다가 다시 풀러서 그냥 살기도 하고 이런 점은 엄청 신기해하고 기특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가 얼지 않는 이유를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소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제 다육이 거리대 다육이들이 한번 얼었다가 진짜 얼면요 바짝바짝바짝 빛나요. 은가루,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 얼음이 그 빛이 반사될 때 반짝거리잖아요. 이 다육이들이 얼면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선 제가 기함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뭐 소나무는 얼어 죽지 않는 게 당연한데 제 다육이가 얼어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부떼기 검색해서 알려줘라. 또 댓글에 그렇게 달립니다. 제가 예전 작년 요맘때 영상에 제가 그걸 한번 소재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상록수 사철나무가 냉해,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원리가 우리가 이 다육식물을 이해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있고 세포 주변을 흐르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기관들이 있고 하면서 요 그러니까 다육식물이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얘가 살짝 얼 때 있잖아요. 살짝 얼 때 조직의 외벽이 완전히 얼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꽝꽝 얼면 물이 부피감이 더 늘어나면서 세포벽을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왜 냉장고에 상추가 얼어갖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젤리감이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젤리는 우리가 다육식물에서 열광하는 젤리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처럼 세포벽이 모두 다 망가지고 표피층만 남아갖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 물이 쭉쭉 흐르죠.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하나의 세포 조직 안에 그대로 갇혀져 있었어야 되는데 세포벽이 얼면서 다 파괴가 되면서 얘가 그냥 축 처집니다.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우리 왜 침대에 스프링이 하나하나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의 커다란 세포처럼 변하고 풍선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물이 이제 밖으로 쭉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육식물이 그 세포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호하는 그 세포벽 외쪽으로 바깥쪽으로 흘러다니는 수분들이 얼면서 우리가 보통 딱 봤을 때 어머 얘 얼었네 라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죽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 결코 그런 상태까지 가기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 돌아오는 밤기온 영하의 날씨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상황에 맞게 설렁설렁 그냥 저는 하면 되지만 우리 다육맘님들 안 하고 절대 후회하시면 안 돼요. 하고 안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 추위 대비 잘 하세요. 저처럼 그냥 근데 실제로 다육이가 얼잖아요. 엄청 후회를 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미련스럽게 또 고민합니다. 우리가 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서 다시는 둘째를 못 낳을 것 같지만 홀랑 다 잊어버리고 둘째 아이를 또 낳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갑자기 또 출산했을 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출산할 때 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큰 아이 때 진짜 힘들어가고 둘째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엄살 부린다고 아니 애기를 안 낳아본 선생님이셨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래요.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 키우시는 분 많으세요. 그 안전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경험이 없어서 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혹은 너무나 비싼 고가의 다육이라서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이래도 저래도 이제는 좀 괜찮다 이런 마음이라면 괜찮지만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후회를 하실 바에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제가 거리대에서 약간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농장 나들이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오후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리대에서 놀고 있네요.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이따 오후에 미리 계획된 영상들이 때에 맞춰서 업로드가 됩니다. 이따가 올라가는 영상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